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피해를 키운 건 지하에 설치된 배전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수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실이 물에 잠겨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건데 배전실이 지하에 설치된 곳들이 곳곳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전북에서 온열질 환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온열 질환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전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이 일본 정부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감행을 범주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박이나 토마토 등에 생기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을 손쉽고 빠르게 진단하는 기술이 영농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기술은 13개 작물, 22종의 바이러스를 2분 만에 조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아의 신형 전기차 EV9이 주행 중 갑자기 기어가 중립으로 바뀌면서 차량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현대차, 기아 전기차에서 같은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해 6개 차종에 대한 무상 수리가 결정됐는데 EV9은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차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일반 열차 운행이 오늘부터 정상화됩니다. 코레일은 오늘부터 무궁화와 ITX 새마을호 대부분 노선 운행을 재개했고 KTX도 정상 속도로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 피해가 컸던 충북선과 영동선, 태백선과 경북선, 경전선 등 일부 노선은 선로 복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노선 상황에 따라 서행으로 열차가 지연될 수 있다며 코레일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RT 고속열차도 그간 운행을 멈추었던 광주 송정역과 목포역 구간 안전점검을 거쳐 모든 열차 운행을 정상화했습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충북도청에 차려졌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747번 버스의 정류장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돼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신관 1층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14명의 위패가 놓여 있습니다. 재난관리 총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전 일찍 분향소를 찾아 고개를 숙이고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도 분향소를 찾아와 조문했지만 사고 책임 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 수장들도 분향소를 찾아왔는데 유족들은 관계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사고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는 곳이 없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저희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 슬픔을 정말 애도하시고 정말 그거를 깊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원인 규명 확실히 해주시고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747번 버스의 정류장인 오송역 버스 환승센터에도 시민 추모 게시판이 마련됐습니다. 게시판에 붙어있는 메모지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747번 버스를 이용한다는 시민은 희생자들에게 닥친 사고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슬퍼했습니다. 제가 학교 갈 때 항상 747을 타고 다녀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날 청주 갔으면 저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많이 안타깝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합동분향소에서 자신이 사고 현장에 일찍 갔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자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자책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명했습니다.
충북도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는 오는 26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지하차도가 실제로 침수되기 전까지 침수 위험을 경고한 신고를 모두 비긴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경찰에 관련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건 아침 7시 4분이었습니다. 미호청교가 넘치려고 하니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를 받고 비긴급 신고인 코드 3를 발령했습니다. 이로부터 54분이 지난 아침 7시 58분, 같은 신고자가 이번엔 궁평 지하차도를 언급하며 또 한 번 침수 위험을 경고했지만 경찰은 한 단계 높지만 역시 비긴급 신고인 코드 2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이 심각성을 인지한 건 사고 장소인 궁평 2 지하차도가 정확히 명시되고 지하차도에 물이 찼다는 신고를 접수한 아침 8시 37분. 경찰은 2분 뒤 코드 1 단계를 발령했는데 실제로 침수가 됐다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접수된 모든 112 신고를 비긴급으로 분류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미호청교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다면서 직원들이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어 비긴급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장소 등 신고가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일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61건. 소방에도 미호강 제방이 터져 물이 넘치고 있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오전 9시 5분까지 모두 1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신고 내용과 당시 조치 사항 등을 공개한 만큼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에는 배수 펌프가 있었지만 지하에 있는 배전실이 함께 침수되는 바람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전실이 지하에 있는 지하차도가 서울에도 4곳이 있어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배수 펌프가 지목됩니다. 분당 12톤의 물을 빼낼 수 있는 펌프지만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 함께 물에 잠겨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배전실이 워낙 그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 보면 그게 침수가 되면은 배수장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지난 2012년에 배수펌프 배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라는 국토교통부 권고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2년 전 조사한 지하차도 53곳 가운데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지하차도는 20곳. 이 가운데 6곳의 배전 시설이 지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지금까지 지상으로 옮겨진 건 2곳뿐입니다. 서울 불광천 50m 옆에 있는 증산 지하차도는 분당 30톤의 물을 뺄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배수펌프 배전실 지상 이전은 이제 설계만 마친 단계입니다. 지하차도의 배수를 담당하는 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장치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이 동력장치가 지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침수될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던 서울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나자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써서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하에 배전시설이 있는 다른 지하차도 3곳은 올 여름 이전을 마친다는 목표입니다. 계획은 수립을 다 해놓고 항상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계획을 했으면은 그 계획대로 빨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줘야. 서울에서는 지난해 폭우로 지하차도 16곳이 침수됐습니다. 안전을 위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소방과 경찰, 군은 이제 무더위와 빠른 유속 또 피로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매몰과 요실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주민 2명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벌방리 주변. 탐침봉으로 바닥을 찌르고 주변을 살피며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딛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일주일 가까이 수색 작전이 이어지면서 피로가 누적됐지만 수풀과 둑 아래 나무 주변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부대 차원에서도 오전에 안전교육을 많이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끼리 조금 더 천천히 가는 방식으로. 무엇보다 수색대를 힘들게 하는 건 더위입니다. 장대비에 이은 폭염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실종자를 찾는 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이제 저희가 투입됨으로써 이제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 때문에 더워도 지금 힘을 내고 열심히 인원들과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도 잠수사와 특수장비를 동원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색 대상인 하천이 70km에 이르고 빠른 유속과 흐린 강물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천 수색 과정에 해병대원이 변을 당한 만큼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고 안전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종자를 빨리 찾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현장에 수색대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안전이 가장 먼저 전대원 투입하기 전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 소방과 경찰 등은 며칠째 쌓인 피로, 또 폭염과 빠른 강물 속도 같은 악조건을 딛고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보낼 수 있게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전주와 익산 등 11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온열질 환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50분쯤 장소군 장수읍 도로 위에서 82살 여성 A씨가 고열과 의식장애 등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실외 작업 중 탈진한 A씨의 체온은 40도가 넘었고 맥박도 1분당 138회로 빨랐습니다. 비슷한 시각 75세 여성 B씨가 정읍시 신태인읍 자택에서 실신했습니다. B씨는 실외에서 3시간가량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온 뒤 쓰러졌습니다. 인도 서부에서 계속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낙석과 진흙더미가 마을을 덮쳐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서부 마하루 슈투라주에 내린 집중호우로 지난 19일 밤 산사태가 발생해 라이가드 지역 이르샬와디 마을을 덮치면서 50여 채의 가옥 중 17채가 매몰됐습니다. 현재 언론은 이 사고로 지금까지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아직 많은 사람이 갇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인도에는 기록적인 우기 폭우로 도로가 함몰되고 주택이 붕괴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취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 정부는 인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 강행을 멈추고 엄격한 국제적 감독을 받아들이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7일부터 중국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전수 방사능 검사에 들어간 걸로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가 모두 끝나 오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입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고 일본도 올해 3월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서 오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추나 오이, 수박 등 원예 작물에 생기는 바이러스 병은 전염 속도가 빠른 데다 아직 치료제가 없어서 한 번 걸리면 자칫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진단키트는 2분이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바이러스 병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토마토 잎이 바싹 마르고 군데군데 누렇게 변했습니다. 줄기는 힘없이 구부러졌고 열매엔 커다란 흠집이 생겼습니다. 칼라병으로 불리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10년 넘게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이석변 씨는 지난해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박의 가장 치명적인 오이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일부 수박이 감염돼 농사를 거의 망칠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바이러스 진단 키트로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토양 소독을 진행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특히 수박에는 오이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한번 발생을 하면 한번 그 자리에서 발생하면 토양 전염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토양 소독을 해도 그 바이러스 균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원예 작물에 생기는 바이러스병은 전염 속도가 빠른 데다 아직 치료제가 없어 조기 진단이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농진청이 민간업체를 통해 개발 보급하고 있는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영농 현장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작물에 잎을 따 으깬 후 진단 키트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2분 안에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13개 작물 22종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산 진단키트는 진단이 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국내에서 개발된 진단키트는 2분 이내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온에서 최대 2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농진청의 진단키트 보급으로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거둔 바이러스병 피해 절감액은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농진청은 바이러스 진단 도구를 더욱 다양화하고 상용화의 속도를 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생산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실험실 유출설에 휩싸였던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공식적으로 중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는 현지 시간 지난 17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미국 연방정부의 자원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14년부터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한 2020년 7월까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140만 달러, 우리 돈 18억 원가량을 지원했는데 야당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조치가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분야에서 용인, 평택과 구미, 2차 전지 분야에서 청주와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천안, 아산 등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하고 연구개발 자금 우선 배정,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전방위 지원으로 600조 원대로 예상되는 민가 투자를 적게 끌어낼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안성과 충북, 오송, 광주, 대구, 부산 등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YTN은 이번 달 초 현대차, 기아 전기차 4개 차종에서 주행 중 동력 상실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출시 한 달 된 기아 EV9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아 EV9 차량이 국도 위를 달립니다. 갑자기 속도가 줄더니 도로에 멈춰섭니다.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았는데 기어가 중립 상태로 바뀐 겁니다. 시동이 꺼지지도 다시 걸리지도 않는 상황. 경찰이 출동하고 견인차가 도착할 때까지도 차량은 먹통 상태입니다. 신차 인수 뒤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운전자는 만약 고속도로였다면 바로 추돌 사고가 났을 것이라면서 기아 서비스 센터 담당자가 도로에서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해당 사례를 포함해 EV9 주행 중 동력 상실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건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에 발생한 것과는 다른 유형이라면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주행 중 동력 상실과 관련해 6개 차종 13만 6천 대 무상 수리를 발표했을 당시 EV9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9일 국내 판매를 시작한 EV9 한 대 가격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로 6월에만 1,300여 대 팔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동력이 상실하게 되면 운전자가 당황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거나 어떻게든 운전자가 원하는 어떤 출력을 낼 수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사고 등의 위험성이 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가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으나 유독 차량 절도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싱크탱크 형사사법위원회는 반기 보고서를 내고 미 37개 도시에서 상반기 차량 절도 범죄가 전년 동기보다 33.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미 형사사법위원회는 범죄 증가의 대부분은 기아와 현대차 모델에 대한 절도의 결과라면서도 이들 차종이 주요 타깃이 되기 전부터 차량 절도 범죄율은 이미 상승 추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의 강력 범죄는 올해 들어 대체로 작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라울 뒤피는 화려한 색채와 경쾌한 질감으로 삶의 행복을 표현한 기쁨의 화가로 불리곤 합니다. 또 회화뿐 아니라 무대 디자인, 패션까지 모두 섭렵한 타고난 예술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색채의 화가 라울 뒤피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